네, 안녕하십니까. 뉴저지에 있는 정영민입니다. 저는 타종을 하면 굉장히 이 음파가 오래 가는데, 아무튼 보면, 사회 하실 때 보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상으로는 저보다는 훨씬 3분의 1밖에 안 들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휴먼 라이브러리 시간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이 책이다 이런 그런 그 캠페인이죠. 우리 교보문고에 가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책보다도 저는 뭐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좋은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좋은 영화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책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인 교육은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프로그램의 백미는 휴먼 라이브러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이민 가셔서 거기서 살고 계신 여성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현희 형제님, 지성수 목사님, 지성수 형제님의 오지랖으로 연관되셔서 이렇게 휴먼 라이브러리에 숱하게 언급되고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들려지다가 결국은 1년이 지나서 우리와 함께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하네스버그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현지인들을 한 35명 정도 고용하시는 이 기업의 대표시다. 그리고 이름은 이현희, 그러나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시다. 오늘 제목은 남아공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기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우리 이현희 형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여기가 안녕하세요. 저 네트워크 상태가 썩 좋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특히나 토요일 오후에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나 중간에 뭐 소리 잘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뭐 제가 뭐 이민자로서 살아가기 이러니까 좀 그냥 이 뭐 남아공 소개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뭐 웬만한 거는 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다 가능하니까 뭐 사실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게 뭐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 또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또 일일이 또 찾아보기도 귀찮으실 테고 제가 뭐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좀 짧게 일단 남아공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거의 다 아실 텐데 케이프타운이 남아공의 거의 최남단입니다. 근데 거기가 위도가 33도, 34도, 34도인가 서귀포가 아마 우리 케이프타운하고 위도가 비슷할 겁니다. 시드니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바닷가 날씨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그게 우리나라 서귀포하고 좀 기후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지형도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좀 밤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처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다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위도보다는 고도에 따라서 날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어느 나라는 어떤 기후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도시는 어떤 기후다 하는 게 기후를 이야기하자면 그게 좀 더 정확한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는 지리상 이야기니까 항공편은 직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경유지로 와야 되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유지가 뭐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카타르, 도하 여기로 해서 경유해서 오는 편이 제일 많고요. 이제 이디오피아 항공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일부러 유럽을 경유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 일단 요하네스버그 같은 경우는 해발 한 1,500m, 1,700m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해발 1,500m입니다. 요하네스버그는 1,700m. 그게 좀 그 남아공 전체적으로는 1,300에서 한 1,500m 그 정도 고도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기후가 제가 살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은 연간 뭐 여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히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서울 날씨를 기본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름에는 뭐 서울보다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서울보다 좀 따뜻하고 낮 기온 기본으로 보면은 여름에는 뭐 낮에 한 30도 안팎, 겨울에는 한 아주 추울 때 한 15도 안팎, 뭐 여름 밤은 뭐 일단 열대야 같은 건 없어요. 밤에 뭐 한 5도 안팎. 이제 그 정도인데 이제 누가 여기 추위를 뭐라고 표현한 말이 있었냐면은 한국은 살을 애는 추위다. 근데 뭐 호주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드니나 뭐 남아공 같은 경우는 뼈를 파고드는 추위다. 그런 말을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이 난방 장치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가면은 겨울이 제일 더워요. 어디 가나 뭐 어디를 가나 이 그 난방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너무 덥더라고요. 옷은 두툼하게 입고 있고. 그래서 좀 뭐 기후는 대충 그렇습니다. 뭐 역사 이야기는 뭐 지리, 기후, 역사 그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거에서 조금 다른 사항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저도 며칠 전에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그 처음에 그 이신근 형제라는 말씀이 싫으시다고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뭐 영국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저쩌고 저도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추정도 포함을 하자면 남아공이 이게 형성이 된 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은 다 백인들 위주로 쓰여진 거고요. 그 흑인들이 기록해둔 역사가 우리 일제시대처럼 쓰여졌다기보다는 그런 기록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 없앴던 것처럼 없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우선은 백인들이 정리해 둔 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는 뭐 중부,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내려들 왔겠죠, 흑인들이. 근데 이제 백인들 정착사가 역사가 돼버렸는데, 아마 영국, 프랑스 간의 백년 전쟁, 그게 프랑스가 이기면서,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뿐이 아니고, 그 네덜란드나 영국, 네덜란드는 또 동인도 회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실크로드 또는 이제 인도에서 오는 이런 물품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뭐 이슬람교하고 충돌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 실크로드하고 그 중앙아시아, 인도 이렇게 가는 육로들이 일단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로를 찾아야 되니까 그때 뭐 콜럼부스를 위시해서 다 이제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는 과정에 이제 뭐 그때는 수에즈 문화가 없을 때니까 그 케이프타운에 이제 뭐 케이프타운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려니까 너무 머니까 이제 그게 중간 뭐 주유소 같은 중간 휴게소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처음에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 처음에 뭐 배 네척이 와서 이제 그 농로 격이 되는 뭐 사람들 일단 좀 정착을 시켰고 또
그 프랑스의 그 위그노 있잖아요. 그 프랑스의 그 개신교, 예, 그 위그노 무리들도 또 케이프타운에 정착을 하고 뒤에 또 이제 뭐 영국도 거기에 또 개입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뒤에 개입을 했는데 그 이전에 포르투갈 그뭐 콜럼부스를 위시해서 포르투갈이 이렇게 항로 개척을 많이 했으니까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정착은 그 남부 아프리카 쪽은 그러니까 케이프타운 쪽은 정착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더반 쪽, 모잠비크 쪽 이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정착을 해서 지금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유일하게 모잠비크가 포르투갈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영어 아니면 뭐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이런 거를 쓰는데 모잠비크는 처음부터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거기서 살았고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를 나탈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나탈이라는 말 뜻이 뭐 포르투갈어를 아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뜻이래요. 자기들이 거기에 처음으로 정박한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 크리스마스 섬도 있다고 안 했나요? 뭐 여기 이름을 나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정착해 있는 과정에 뭐 정착사는 그렇고 이제 문제는 이게 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국도 여기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영국이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뭐 군대도 들어오고 뭐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 이제 뭔가 여기 그냥 아프리카라는 게 그냥 뭐 중간에 그 배가 들어와서 식량만 공급받으면 되는데 무슨 뭐가 거기서 나왔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백인들끼리도 싸우고 그 전에 이제 흑인들끼리도 싸운 게 있고 나중에는 이제 뭐 흑백 간에도 싸우고 해서 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뭐 보어 전쟁. 그 보어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네덜란드 농업 이민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위그노, 프랑스 위그노도 포함을 하고 해서 뭐 그 초기에 정착했던 농업 이민자들 그래서 뭐 네덜란드 농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프리칸스라는 말의 어원이 붙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특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볼 때 아프리칸스라는 말이 뭐 아프리카 토착민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번역을 한 책들을 보면은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게 많아요. 아프리칸스 이러니까 이게 그 흑인들 여기 원래 살던 토착민들을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줄 알고 자꾸 토착민 그런 표현을 쓴 번역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면. 그게 이제 아프리칸스라는 게 유럽인들이 남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백인들을 가리켜서 아프리칸스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영어, 기본은 네덜란드인데 영어하고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이 뭐 그다음에 거기 현지 인도인들 말 또 뭐 흑인들 말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칸스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도인은 거기서 왜 나오냐? 이제 그 더반 지역이 굉장히 비가 좀 잘 오고요. 그 영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면화, 사탕수수 이런 거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재배를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인도로부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디에 대한 뭐 책을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또 아실 텐데 간디가 이제 원래 영국의 변호사였는데 어쩌다가 이제 남아공을 와본 거예요. 자기가 그, 그 나탈 지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자기는 변호사니까 1등표를 샀는데 표는 1등표를 갖고 있어도 안 태워주는 거죠. 백인이 아니니까. 백인만 1등석에 탈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시작을 한 게 이제 간디의 운동이고 이 남아공에서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게 유명세를 타가지고 신문 같은 데서 그 인도로 갔을 때 원래 인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이제 뭐 남아공에서 그렇게 인권 운동했던 게 알려지면서 인도로 갔을 때 이미 인권 운동가로 되어 있었다.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이현영 선생님, 그 개괄적인 얘기를 하려면 한없이 길어지니까 개인적인 얘기, 어떻게 내가 남아공에 이 개인적인 얘기를 글쎄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 뭐 제가 뭐 무슨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끝내고요. 네. 뭐 질문을 하세요, 그럼.